8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MO 연구시설의 설치, 운영, 신고 및 LMO의 개발, 실험의 승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하는 문항입니다. 보기에서는 1등급 연구시설, 2등급 연구시설, 3등급, 4등급 연구시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될 법률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번을 보시면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다음에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찾으시면 법제처 홈페이지가 나오겠죠.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이 법 시행령을 찾아서 검색을 하시면 법령 아래 별표 추가로 되어져 있는 별표 1이 나옵니다. 1에서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각각의 등급의 연구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데 1등급은 신고하면 되고 2등급도 신고를 하면 됩니다. 3등급부터는 이제 허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보기에서 보시면 1등급 신고하면 됩니다. 2등급 신고하면 됩니다. 3, 4등급 허가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어느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하냐 하면 크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느냐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과학 지금의 정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LMO 시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3, 4등급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8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82번 황린의 저장과 취급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황린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는 웹상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분류라고 하는 문서를 찾아보시면 총 위험물들은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제1류 같은 경우는 산화성 고체, 2류는 가연성 고체, 제3류는 자연 발화성 물질과 금수성 물질, 제4류에는 인화성 물질, 제5류 자기 반응성 물질, 제6류 산화성 액체. 이 중에 황린 같은 경우는 자연 발화성 물질입니다. 제3류에는 자연 발화성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황린과 금수성, 물을 피해야 하는 알칼리 금속 등이 속하고, 이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질 또한 제3류에 속합니다. 특히 하지만 황리는 이 중에서 자연 발화성 물질입니다. 자연 발화성 물질은 자연에 존재하게 되면 공기에 노출되어지면 그냥 불이 붙는다라는 거죠. 금수성 물질은 물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불이 붙는, 발화가 되어지는 물질, 물을 피해야 하는 물질들이고, 황리는 자연 발화성 물질이지만 금수성 물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82번에 보게 되면 황린의 저잠 취급 방법 중 거리가 먼 것이죠. 불 피해야 됩니다. 화기 피해야 되고 직사광선 피해야 되고, 금수성 물질이 아니니까 물속에 저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고온체 등과 함께 보관하게 되면 불이 더 잘 붙겠죠. 그래서 8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83번 아세트알데하이드 등과 같은 알데하이드류 물질의 유출 시 가장 적합한 방제 약품으로 옳은 것은 웹상의 방제 약품의 종류,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제목을 검색해 보시면 파워포인트 같은 슬라이드가 찾아질 텐데, 이것을 보시게 되면 알데하이드와 같은 녀석은 하이포염소산에 의해서 방제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묽은 염산 같은 경우는, 묽은 염산은 염기성 물질을
중화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고, 황산 수용액 또한 염기성 물질을 중화하는 데 사용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화제는 유화제니까 말 그대로 유화제니까 기름 유출 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세트알데하이드와 같은 알데하이드류가 유출되었을 때 가장 적합한 것은 하이포염소산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8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라인에 배치된 실습생이 외관 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품을 불량품으로 판정하는 비율이 20%, 불량품을 양품으로 판정하는 비율이 20%, 공정의 불량률이 4%일 때 실습생이 어떤 제품을 불량으로 판정을 하였을 때 그 제품이 실제로 불량일 확률은 실습생이 있습니다. 이 실습생은 실수로 양품을 불량품으로 판정할 확률이 10%, 전체 양품들 중에서 10%를 불량품으로 판정을 하고, 불량품들 중에서 양품으로 판정하는 비율이 20%라고 합니다. 이런 실습생이 있으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실제 공정은 4%의 불량률이니까 양품이 96%, 불량품이 4%가 나오죠. 그런데 이 실습생 같은 경우 양품 중에서 불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10%니까 전체 100개의 분석했다라고 치면 원래 공정에서는 96개의 양품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10%인 9.6개를 불량이다라고 판별할 것이고, 원래 불량품은 4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20%인 0.8개를 양품이라고 하겠죠. 양품. 그래서 나머지 3.2개를 불량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습생 같은 경우는 양품 중에서 9.6개, 불량품 중에서 3.2개, 토탈하여서 전체 12.8개, 100개 중에서 12.8개를 불량품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데, 그 중에 실제로는 4%, 4개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는 4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 곱하기 100을 해보면 퍼센트로 나누면 제가 계산하기는 31.25%, 즉 32%가 정답으로 보이는데, 올해 시험에서의 정답은 1번 25%가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25%가 정답이려면
여기가 3.2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글쎄 여기를 3.2로 해야 되는지 4로 해야 되는지. 어떤 제품을 불량으로 판정하였을 때 양품 중에서도 불량이 존재하고 불량품 중에서도 이 실수생은 불량품이라고 이야기할 거니까 전체는 12.8개이고 그 중에 진짜 불량은 4개가 있는 거니까 4가 분자에 4가 가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답이 2번 같지만 일단 지난 21년도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임상시험에 사용된 의약품은 반드시 승인 제조 절차가 인정된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다음 중 승인 제조 절차 해당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요 보기의 내용이 모두 다 포함되어져 있는 법령은 제가 아직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 것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관련되어진 규정이 표시가 되어지고 이 규정에는 열 몇 가지 정도의 별표가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별표 9를 보시면 컴퓨터화 시스템입니다. 컴퓨터화 시스템이라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모두 총괄하여서 제품 품질관리, 공정관리, 품질 보정 과정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검증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4번 소프트웨어는 의무 인정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라 검증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8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86번 다음 보기에 설명하는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던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분류 중 산화성 물질이죠. 고체상의 제1류 산화성 고체입니다. 제1류 산화성 고체에는 옥소산, 중크론산, 과망간산과 같은 산으로 표시 적혀 있는 이러한 녀석들이 제1류 위험물에 속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니트로 화합물 같은 경우는 제5류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띠는 물질들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위험 물질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질이 다른 것은 86번에 보기에 나와 있는 제1류가 아닌 1류 위험물이 아닌 녀석은 4번 니트로 화합물입니다. 87번 GHS 분류에 따른 발암성 물질 중 혼합물을 분류할 때 1A인 성분의 함량이 몇 퍼센트 이상일 때 구분 1A로 분류하는가? 구글에서 G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라고 하는 키워드를 입력해서 GHS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형태의 1A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 중에 발암성 물질과 관련되어져 있는 파트를 찾아보시면 아마도 3.4.3.3 GHS에 3.4.3.3 테이블 3.4.5를 보시면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구분되어지는 거하고 피부 자극을 통해서 구분이 되어지는 발암성 물질들을 구분하고 있는데 1A로 분류되어지는 것은 공통적으로 0.1% 이상입니다. 그래서 87번의 정답은 0.1입니다. 88번 심각한 기도 폐쇄 증상을 숨을 못 쉰다라는 거겠죠. 증상을 보이는 성인의 경우 의식 유무와 관계없이 취할 수 있는 응급 조치는, 요것도 뭐 정확하게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복부 밀치기, 복부를 이렇게 뒤에서 끌어안은 채로 복부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 목에 걸려 있는 게 밖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톡 튀어져 나오는 거. 그리고 심폐소생술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8번의 정답이 두 개입니다. 1번하고 2번입니다. 89번 우수 건강식품 제조 기준에 제시된 제품 표준서를 작성할 경우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틀린 것은 제품 표준서에 적어야 할 내용입니다.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서에는 제품 표준서, 제조관리 기준서, 제조위생관리 기준서, 품질관리 기준서, 크게 네 가지 기준서가 존재하고, 89번 보기 1번 같은 경우 제품 표준서는 10조
우수 건강 식품 제조 기준을 검색해 보시면 법제처에 관련되어진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품 표준서는 10조, 11조에는 제조관리 기준서, 12조의 제조위생관리 기준서, 13조의 품질관리 기준서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보기 89번에 1번 보기 같은 경우는 10조의 12항 10조는 제품관리 표준서이죠. 보존 기준과 유통기간. 2번 같은 3번 먼저 볼까요? 3번은 10조의 6항, 4번은 10조의 7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2번 사용한 원료의 제조와 제조 번호 또는 시험 번호는 11조 제조관리 기준서 11조의 4항을 보시면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9번은 우수 건강식품 제조 기준을 검색하시고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나머지 1번, 3번, 4번은 제품 표준서를 작성할 때 포함되어져 있어야 할 내용인 반면에 2번 이야기는 제조관리 기준서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8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9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는 몰 농도입니다. 몰 농도. 그래서 9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